네. 자, 2022년 10월 22일, 61회, 자, 한국사능력검정 심화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나눠 쓴 이유는 여기다 요약을 하고 여기다 압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압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누구냐라고 하죠. 신라 왕족 출신으로 이제 태봉, 철원 이렇게 나오면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이제, 후마태 이렇게 하면 후마태가 뭐냐 이거죠. 후마태는 바로 후고구려를 세우고 이제 성악에서 이제 왕건의 아버지 왕릉의 도움으로 이제 후고구려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독립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마진이라고 해서 대동방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철원으로 천도해가지고 완전히 태봉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원이 바로 이제 태봉의 수도가 되겠죠. 지금 이제 철원 우리 이제 국경 지방에 있죠. 그다음에 이제 비무장 시대까지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 지역이 굉장히 이제 개발이 안 된 곳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태봉인데 요거 누구냐고요? 스스로 미륵이라고 자처했던 궁예입니다. 애꼬는이죠. 신라 왕족 출신인데 이제 유무가 잘못 받아가지고 한쪽 눈이 멸하게 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라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를 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궁예고 또 자기 부인과 아들까지 죽일 정도로 포악합니다. 또 스스로 미륵이라고 자처할 뿐만 아니라 관신법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신하들의 마음을 읽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건까지도 거기에 말릴 뻔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이제 궁예를 죽이고 왕건을 추대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태봉 때 얘기입니다. 태봉 때. 태봉 때 이제 광평성 등 이제 구관 등을 둬가지고 여기에 시중으로 이제 왕건이 있을 정도로 큰 신임을 받긴 했습니다. 역시나 하여튼 이 후고구려 마진 태봉의 누구요? 태봉의 궁예 그렇죠. 궁예는 이렇게 비명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스스로 뭐라고 자처했다고요? 미륵이라고 자처했다. 미륵 그렇죠. 자, 거란 적대시한 왕은 왕건 이렇게 되고요. 경영을 죽게 한 사람이 이제 견훤이죠. 견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경순왕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노비 양건법 노비를 이제 석방한 사람이 바로 이제 광종 이렇게 됩니다. 청해진 하면 누구 떠올라야 돼요? 장복 이렇게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은 자 송인이라는 이제 시를 쓴 사람인데 정지상이라는 사람인데 정지상이 누구냐 이거죠. 자 정지상 몰라도 요건 알아둬야 됩니다. 이묘김 알아요. 이묘김. 이묘김이 누구냐면 자 이자겸이 있죠. 이자겸. 이자겸이 척준경이랑 더불어서 자 반란 일으키다가 척준경의 배신으로 이제 귀양 가서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경 막 불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묘청 등이 서경이 길지니까 이쪽으로 옮겨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안 옮겨주니까 반란 일으키게 되는 거죠. 묘청과 같은 팀이 누구냐? 정지상 이런 분입니다. 자 지금 정지상의 시가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요걸 진압한 사람이 누굴까요? 요걸 진압한 사람이 바로 김부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부식은 역사책을 쓰죠. 이게 바로 삼국사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요거를 이제 높게 평가하신 분이 신채호 선생님도 1000년대 제일 사건이라고 하면서, 이때 자주적인 진적인 기상이 다시 한번, 이제 펼칠 수 있었는데, 여진족을 물리치고, 이제 새롭게, 우리의 고구려 땅을 찾을 수 있었던 그 계기를 잃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때부터 전환점이다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묘김이야. 이묘김을 무조건, 이묘김. 이거는 이자겸의 난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몽골 쳐들어오기 전에, 그렇죠. 몽골 쳐들어오기 전에, 무신정변 있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로 이게 이자겸의 난과, 등등, 이걸 진압한, 이제 척준경은 또 탄핵한 사람이 정지상이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먹이사슬처럼 되는 게 바로 이묘기입니다. 이묘기 뭐라고요? 이자겸, 묘청, 김부식. 정지상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묘청 사람이다. 이자겸과 누구 같이 했다? 척준경이 나중에 배신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요거 다가 된다. 자, 가나사에 썼던 얘기다. 최충원 나오고 또 나오니까 이거를 뭐라고 기억해야 되냐면 이것도 알아둬야 되는데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뭐냐면 방정경이 최후입니다. 방정경이 최후항
준연무 이렇게 되는데, 자, 뭐 다는 몰라더라도, 자, 이방이 가장 먼저 일으키게 되는, 이방 이구가 먼저 일으키고, 이거를 죽이는 사람이 정중부입니다. 정중부. 그래서 이제 같이, 처음에 같이 편먹다가 죽이게 된다. 그래서 정중부를 죽이는 게 바로 경대승, 청년장수, 경대승이라면, 자, 경대승은 이제, 병들어 죽고, 이민, 천민 출신이 이제 적권을 잡다가, 이민을 죽이는 게 바로 이 최충원입니다. 최충원은 4대 60년간 정권 잡죠. 이게 바로 최우, 그 다음에 최항, 최의 이렇게 됩니다. 여기 지금 최의를 죽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의를 죽이고 하는 게 바로 김준, 유경 이렇게 됩니다. 김준, 유경. 또 이걸 죽이는 게 바로 이제 임면이고요. 임면이고, 임면의 아들이 이제 임유무입니다. 임유무. 가 죽는 게 바로 1270년 이렇게 되고요. 이게 1170년입니다. 그래서 100년간 무신 시대가 일어나는데, 그거 중에서 최충원과 요거 사이, 그쵸? 최충원과 요거 사이에 뭐가 일어났냐? 최후 때는 바로 고려명강도에서 이제 고종 때인데 말 잘 듣는 고종, 고려 고종입니다. 이제 몽골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강화도로 천돌하게 돼요. 이제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거를. 근데 이제 그거를 물어보는 줄 알았더니 또 그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최충원의 집 노비가 반란 일으켜. 와우장성 씨가 따로 없다 하면서 반란 일으키는 게 바로 이게 만적이 되는 거예요. 만적. 그렇죠. 만적. 만적이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최의, 그쵸. 최의까지 죽고, 이제, 김준, 유경, 요렇게, 이제, 이어나가는 거죠. 그쵸. 김준, 유경, 이민우, 요까지 죽으면서, 이때 이제 뭐요? 무신영문이 끝나게 되는데, 요때 이제 바로, 이제 삼별초가, 진도에서 이제 항정하는 거죠. 삼별초가 진도, 제주도까지 가서 항정하는 건 요거 다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강조가 정변을 일으켰다, 그러면서 이제 거란 이자침이 일어나고요. 조이총 등은, 이렇게, 정중부 이방 때, 요때 이제 반란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부당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전이고, 그 다음에 최충원이 정권 잡고 나서 이제 최충원의 진노비가, 반란을 모의하다가 걸려가지고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만적의 난, 이비의 난, 뭐, 최광수의 난 등등이 이제 쭉쭉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좌우지간, 답은 3번. 그렇죠. 3번. 기억하시고, 이렇게 그, 삼별초 등의, 이제, 항전은 이렇게 무신정권이 끝나고 나서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자,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자, 어떤 묘지인데 이렇게 해서 했다. 공유로 끌려갔다. 이게 바로 몽골 침입 때는 뭐가 있었냐면요. 자, 동쪽을 정벌한다. 이거죠. 동쪽을 정벌한다는 관청이 만들어지게 바로 정동행성입니다. 정동행성은 바로 이제 충렬왕 때 만들어지는데, 충자가 들어간 왕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본을 정벌하려고 만들었다가 잘 안 되니까, 이제 내정 간섭을 하게 됩니다. 내정 간섭을 한다. 이게 바로, 몽골 침입, 원 간섭기, 몽골이 태어나고 원나라란 말이죠. 몽골 간섭기 때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확실하게 알아둬야 되는데, 자, 의상 관여나온 다 이렇게 하는데, 의상 스님은 바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탑은 원효 스님,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까지 해가지고 현세에 복을 받아라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의상 스님입니다. 의상 스님은 바로 이, 관세음신앙, 관음신앙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하고요? 의상이다, 의상. 그쵸? 자, 귀법사 주지하면 이제 균열하는 스님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중 아들로 태어났어 하면 이제 대백국사 의천이라는 분입니다. 의천.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쩌고저쩌고 법화신앙에 좀 만덕사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뭐냐면 요새라는 스님이 있었다. 요새 스님. 어렵죠. 이거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상 스님은, 유불일치설을 주장한 사람은 이제 누구냐면, 자, 누굴까요? 해심이라는 스님이 있었다. 해심. 그쵸, 해심. 그 다음에 이제, 도노정수, 정해쌍수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진울이라는 스님도 있었습니다. 참 어렵네. 그쵸,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지산문을 개창한 사람이 도의라는 스님이 또 있어요. 어렵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격하고 왕사 임명돼가지고 이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승과 등은 이제 언제 만들어져요? 과거 제도는 이제 고려시대부터 나오는 거니까. 자, 의상이라든지 뭐 이런 스님은 아닌 거죠. 그쵸? 자, 어쨌든, 자, 그래서 답은 바로 요
3번이 되는데, 3번이 되는데, 이 3번이 바로 의천이죠, 의천. 의천 스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천 스님은 바로, 이제, 왕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쵸. 숙종의 동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주전도원도 건의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를 만들어요. 자, 그래서, 교회가 뭐냐면, 교관. 자, 교정과 관찰하는 선종은 같이 겸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는 이제 선종이라는 거죠. 외가 이제 교정이 돼. 그래서 교회 이렇게 한 거죠. 자, 내외 겸전. 같이 수용된다. 즉, 교정과 선종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교정은 요거다. 교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주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주전도감도 건의하고, 그 다음에 교장이라는 것도 편찬한다. 그죠? 교장이라는 건 뭐냐면요. 교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석서를 얘기한다. 주석서. 자, 옛날에는 이제 이걸 속장경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말 안 쓰고 교장이라고 합니다. 교장. 그 다음에 이제 주전. 송나라 유학을 했는데, 자, 전을 주저하는 주전도감을 건의해서 이분이 이제 활구 이런 거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자기 형인 숙종 때. 그래서 이제, 교장도 편찬하고 주전도감도 건의했다. 요까지. 그러니까 하나만 알지 말고, 한두 개를 더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하여튼, 의천이다. 어렵지만, 이렇게 한번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16번. 유교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제 병난도. 즉, 통일신라 때는 울산항 또는 이제 당항성, 뭐, 영암 등이 이제, 무역항이었다면, 고려시대 때는 딱 하나 확실하게 알아둬야 되는 게 바로 이제 병난도가 되겠습니다. 병난도. 또 영암 이런 것도 있었지만 하여튼 역시나 병난도 지역인데 개경으로 들어가는 지역에 이제 아라비아상인 송나라도 왔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려를 물어봤는데 고려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화폐가 있었다는 거죠. 화폐가 있었다. 화폐가 있었습니다. 자, 해동 삼활 이런 게 있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상평통보는 조선시대고요. 이거는 해동통보다. 해동통보. 그 다음에 동국통보. 다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사만통보. 또는 이제 중보 이런 걸 만들고 또 활구를 만들었다. 이제 활구가 이제 은병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이거 이제 건의한 사람 누구라고요? 주전도감. 아까 했죠. 의천. 대각국사로 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이제, 고려시대입니다. 동시전, 동시 이런 거는 이제 지저왕입니다. 자, 상품화폐 작물 이런 것들은 이제 조선 후기 때부터, 부산부 첩보 연포 경한 거 이제 세종대왕 때 조선 전기가 되겠죠. 송방을 두고 다 조선 후기입니다. 답은 2번. 자, 30번까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넘어갈게요. 김윤호라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자, 몽골의 장수 살리타를 사살하신 승려 출신, 장수입니다. 자, 이분이, 고려에 대해서 했는데, 자, 몽골을 막아냈던 유일한 장수 하면 이제 김윤호라고 보시면 다 항복하거나 죽거나 그랬는데, 김윤호는, 살리타도 죽이고 이렇게 충주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몽골에 대한 침입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 바로, 강화도 천도에서 도망가가지고, 불법의 힘으로, 그쵸? 그래서 팔만대장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강화도 천도하는 게 바로 이 4번 되겠습니다. 윤관, 동북 구성 이걸 거란을 막으려고 했던 거고요. 박이 쓰시면은 이제 일본 외죠. 그쵸? 외를 물리치려고, 이제 창왕 때 고려 말에. 그리고 이제 이종무는 세종대왕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강동 6주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란의 1차 침입 때 이렇게 외교 단판으로 강동주 획득한 사람이 바로 서희라는 분이죠. 그리고 최영의 여동정벌 등은 이제 명나라를 지기 위해서, 이제 하다가 이제 이게 바로 유야되곤 하게 되는 겁니다. 이성계가. 자, 그래서 답은, 뭐였어요? 4번. 그렇죠? 자, 18번 들어가겠습니다. 18번 고려시대 만들어진 거래요. 고려시대 만들어진 건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쵸? 여러분 알고 고려시대 아닌 거를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미각팔불지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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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노래를 많이 부르냐? 자, 이 노래처럼 기억하고 있으면 좋거든요. 99, 81처럼 노래처럼 하면 좋습니다. 자, 미륵전이라고 했다. 미륵전. 자, 금산단의 미륵전, 그 다음에 화엄사의 각황전, 그 다음에 이제 법주사의 팔상전이라고 했다. 팔상전 등은 이제 불교가 다시 지위를 획득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지주들이 돈을 낸다는 거죠. 지주들이 돈을 내가지고 다층탑으로 만들어요. 다층탑. 여기 이제 3층, 2층, 5층 이렇게 되는. 그래서 팔상전이 5층 목탑, 다층탑인데 여기 바로 이제 내부가 서로
뻥 뚫려 있다는 거죠. 통한다. 이렇게죠. 요거는 17세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건축물이다. 미국 팔불지다통. 이게 바로 17세기 건축물인데, 미륵전, 각광전, 팔상전. 그렇죠. 팔상전 나오면 바로, 조선 후기 때 건축물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왜? 임진왜란 때, 자, 사명대사, 그 다음에, 누구죠? 휴정. 그렇죠? 휴정, 누구죠? 유정이 이제 사명대사고요. 휴정이 바로, 누굴까요? 서산대사. 그렇죠? 이런 분들이 크게 활약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 제자들도, 전쟁에 참여해서 많이 돌아가셔서, 불교를 탄압할 명분이 없는 거야. 그래서 불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미각팔 불지다통이라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다 고려시대 겁니다. 당연히 상업정작 고려시대 거죠. 자, 19번 들어가겠습니다. 화약, 문기, 화약 하면은 찍지화통이다. 찍지화통. 자, 직지심체 요절 해가지고, 백운화상의 글씨를, 이제,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을 했단 말이죠. 언제? 1377년 고려 우왕 때. 근데 요때, 자, 최무선이는 이걸 건의합니다. 최무선 장군은 이걸 건의해요. 화통도감을 건의해가지고, 화통도감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진포대첩 때, 외구에 500척의 배를 불살라버린다는 거죠. 요게 이겁니다. 배웠다는 거죠. 배워가지고, 화통도감을 설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화통도감을 설치하는 건 최무선. 요때 일어나는 거는, 우리나라 세계 최초로 인정받는 금속활자본이 요때 만들어졌다는 거죠. 요때 만들어졌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과 화통도감은 같은 해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기억하시고요. 다음 요 화통도감은 바로 이 최무선의 건의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번 어쩌고저쩌고 아깝게 보면 완성했다 이거죠. 완성. 이게 경도점 완성 누굴까요? 자, 누굴까요? 바로 성종입니다. 성종. 자, 동국통감. 그 다음에, 자, 역사책이고요. 동국여지승남. 지리서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성종 때 다 나옵니다. 성종 때 다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종 때, 이렇게 악학개범도, 그죠. 만들어지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관악용병이다. 관악용병. 관수관급제인데, 관에서 걷어가지고 대신 주는 거야. 10분의 1만 걷어라 했더니, 현직한테만 준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뜯어간다고, 10분의 1 더 뜯어가려고 하니까, 관에 대신 걷어서 주는 관수관급제가 있고요. 악학개범 이거죠. 악학개범. 자, 음악 백과사전이죠. 용제총화. 요게 이제 두 개가 성현이라는 분의 이제 저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장도설 등, 이제 무해지침서 등이 있었다. 요것도 전부 다 성종태입니다. 그래서, 관악용병 동국통감, 동여지승남 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요거. 동국통감이나 동여지승남 이런 것 등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계미자, 갑인자는 넘버원 세종이고 계미자는 그 전에 태종 때입니다. 동의보감, 허준의 동의보감은 이제, 관군 때. 속자 들어가면 속이 쓰여. 영조입니다. 영조가 많습니다. 칠정사 이것도 세종 때. 자, 성종은 업적을 물어봤습니다. 답은 5번. 자, 그 다음 어쩌고 이것도 되게 많죠. 이거 윤필상 어쩌고 이게 뭐냐면, 자, 다시 무갑기을입니다. 무갑기을. 자, 무오사화가 있습니다. 무오사화. 사초라는 것에다가 이제, 잘못 적은 거죠. 적은 거를 가지고 이제 죽여. 또 갑자사화는 엄마가 이제 폐비된 거에 대해서 이제 원수를 갑자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를 폐모했다. 누구 연산군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묘사화. 누구 연산군. 자, 기묘사화는 조광조를 죽이는 겁니다. 조광조. 외척끼리 싸움이 이제 을사사화입니다. 을사사화는 외척끼리 싸움이다. 즉, 살인이 많이 피해를 받는 게 무합기을인데, 자, 갑자사화를 지금 현재 요거예요. 갑자사화를 얘기하고, 요거는 이제 기묘사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묘사화. 그러면 당연히 뭐겠어요? 요거를 일으켰던 연산군을 쫓아내는 거예요. 연산군을 쫓아내는 사람은 바로 박원종과 성희안 등입니다. 성희안.
박원종과 성현. 연산군을 몰아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중종반정이라고 한다. 중종반정. 그래서 무갑기회라고 있으면 좋겠죠. 사화는 크게 네 가지로 있는데 무호, 갑자, 기묘, 을사사화다. 기묘하게 죽은 사람이 조광조다. 조광조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네모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다 이거죠. 그렇죠. 자, 조선시대 3사는 뭐냐면요. 3사는 자,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헌부, 사간원은 이제 서경이라고 해가지고 오품 이하의 관리들한테는 이렇게 왕이 그렇게 하면 아니 됩니다. 라는 거를 이제 왕한테 건의할 수가 있단 말이죠. 왕이 관리 임명할 때 이렇게 고려시대 때는 모든 관리들이 했지만 조선시대 가면 이제 오품 이하의 관리들을 했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이제 상대 이런 걸 붙였던 바로 사헌부입니다. 사헌부. 그러니까 사헌부와 사관원에 서경권이 있었다 보시면 되고요. 은대 후원 이거는 이제 승정원 왕의 비서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내각 외각 하는 건 이제 규장각이라고 했어요. 규장각. 고려 3사는 이제 화폐 곡식 출납하는 회계 기관에 불과하는 거고요. 5번은 이제 비변사라고 있어요. 4번은 비변사라고 있습니다. 답은 5번. 자, 이거는 사헌부를 물어본 것이다. 자, 또 어려운 것 같은데 보시면은 자. 경신노소, 기산환갑수소 무고노잉 이렇게 이제 말해보는 건데 뭐냐면요. 경신환국이라고 있었다. 경신환국인데 이때 이제 허적이라는 사람을 죽이는데 이겁니다. 자, 허적이라는 사람이 임금의 장막을 몰래 빌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열받은 왕이 이제 그 아들이 뭐 반란 일으켰다 그래서 이걸 죽이게 돼요. 남인인데 죽이게 돼. 그래서 남인을 죽이지 않은 쪽이 노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론 해가지고 서인이 변화가 되는 거야. 노론과 소론으로. 서인이 분화가 되는 게 바로 이 경신왕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번입니다. 자, 나는 뭐냐면 어쩌고저쩌고인데 이제 세자로서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갑술왕국이야. 갑술왕국. 나가 갑술왕국입니다. 갑술왕국은 다시 인현왕후가 복이 됩니다. 인현왕후가 복이 됐다. 장희빈은 다시 빈으로 강등되고, 자, 무고의 옥대는 뭘까요? 자, 장희빈이 죽어요. 장희빈이 죽는 게 바로 이제 무고의 옥이다. 그래서 장희빈과 관련된 게 바로 이제 기사왕국부터야. 기사왕국부터. 이게 기사왕국 때에 장희빈이 이제 왕비가 된단 말이죠. 김연왕을 쫓겨나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장희빈과 관련된 일이니까 얼마나 일이 컸겠습니까? 가정사를 이제 정치에 이용한 게 바로 숙종입니다. 자, 기사왕국 때는 이겁니다. 송시열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송시열을 죽이는 거야. 송시열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인들은 다 숙청하고, 노원들은 다 숙청하고, 그 다음에 장희빈이 왕비가 되고, 장희빈이 낳은 자식이 원자 세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기사거리가 엄청 많이 난다 그러죠. 기사거리가 많이 즉, 남이 승리했다 이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갑상국 때는, 자, 노론 너무 강력하니까 소론을 데리고 와요. 소론을 데리고 왔는데, 이때 무고욕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인현왕을 저주해서 죽였다는 게 밝혀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장희빈도 죽이고, 소론도 몰아내고, 이제, 노론을 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론이 이제 마지막 승자가 되는 거예요. 노론은 영조를 지지하는데, 영조가 바로 연인군이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영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희빈 아들은 경종인데 오래 못 살게 되고요. 영조의 시대를 여는 거는 바로 연인군인데, 노론이 이렇게 지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경신왕국, 그 다음에 요게 바로 기사왕국, 여기 바로 갑술왕국입니다. 그래서 가다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경신, 기사, 갑술, 무고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숙종 때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즉 남인이 몰락하는 거죠. 남인이 다시 등장하는 게 기사왕국 때. 또 그런데 남인의 지지를 받는 게 장희빈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장희빈이 다시 왕비에서 빈으로 강경되는 게 갑술왕국. 또 그 다음에 장희빈이 죽이는 게 무고해옥 이렇게 됩니다. 요걸 이제 신사왕국이라도 하는데 무고해옥 신사왕국이라고도 한다.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그러나 경신노소, 기사는 갑수소 무고노잉 이렇게 빨리 압축해주면 좋은 거죠. 우리는 가리고 말해보고 빨리 말해보고 가리는 거죠.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시험 가서 시험 잘 본다? 택도음설이죠. 택도음설입니다. 자, 지금 열심히 보고 있어. 그래서 덮고 나서 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리고 연습하고, 안 보고 시험 보면은
실수를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꼭 가리고 시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이한명이 작성한 강도일기인데, 봉인대군, 전란이 뭐냐 이거죠. 강화 앞바다를 건너가고, 자, 남한산성을 피신한 게 뭐예요? 병자호란입니다. 그쵸? 병자호란이다. 이 병자호란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임경업 장군이, 이제 청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병마산성을 닫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 피해서 내려와. 피해서 내려오니까 이제, 빨리 이제, 어떻게 돼요? 4번, 이제, 함락이 되는 겁니다. 자, 임진왜란 때는 20일 만에 서울에 함락이 돼요. 그 다음에 병자호란 때 6일 만에 함락이 되고, 6.25 때는 3일 만에 함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 3시간이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진짜 전쟁이 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하여튼 6일 만에 함락 때는 이 남한산성, 즉 병자호란 때 임경욱 장군이 자 있었다. 그렇지만 나중에 모함받아고 죽게 됩니다. 자, 이 정도만 아시고요. 자, 그다음 임상옥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임상옥이 뭐냐 이거지. 임상옥을 알려면 만유 성경례를 알아야 돼. 만유 성경례. 자, 만상이 있습니다. 만상은 어디냐면 의주입니다. 의주 북쪽이고 밑에는 내상입니다. 내상은 어딜까요? 동래 부산입니다. 부산. 동래 내상이라. 그다음에 경강상인이다. 경강 서울 강 그렇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큰 배도 만들고 막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양 그렇죠. 한양. 송상은 자 여기 사람들 것과 여기 사람들 거를 이제 주로 중개무역을 해줘요. 여기 개성상인이죠. 개성상인. 활발하게 제일 많이 활동을 했던 거고요. 자, 유상은 이제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할 수 있는 바로 평양에 있는 상인을 얘기한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서 만유 성경례 이런 건 전부 다 조선 후기입니다. 그렇죠? 조선 후기 때의 자 사상이라고 했죠. 개인적인 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일본과 교역은 어디에요? 외관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된다. 외관을 통해서 하게 된다. 주로 누가 할까요? 내상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의주는 만상이 하고 내상이 하고 요거를 중개무역 하는 사람은 송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봤죠? 해동, 사만, 동북통보 이런 거는 고려시대. 그렇죠? 솔빈부 말 이런 것들은 이제 발해입니다. 발해 기억하시면 되겠죠. 당항성, 영암, 국제무역항, 당항성을 통해서 가는 게 이제 바로 통일신라 이렇게 되겠고요. 경시서,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 그럼 평시서로 바뀝니다. 이게 고려시대입니다. 아까 동시전 그랬죠? 동시전은 이제, 신라입니다. 신라. 자, 답은 그래서 몇 번이라고요? 답은 그래서 이거 3번. 그렇죠. 자, 26번. 동아리에서는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기는 수원화성 그렇죠. 수원화성은 바로 누굴까요? 아버지의 묘소를 여기로 옮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원을 제2의 수도로 길렀던 사람이 바로 정조입니다. 정조. 자, 금해입니다. 금해. 고금 도서 집성을 수입한다는 거죠. 수입. 수천 권이나 되는 청나라 옛 백과사전을 수입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기도서를 보고 정약용 선생이 뭘 만들어요? 거중기를 만들어서 수원화성을 빨리 짓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수입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입니다. 해는 뭐냐면 자, 해 신해년에 통공을 했다. 신해년에 허락해 줬는데 자, 난전을 못하는 아무렇게나 장사하는 난전을 못하는 금난정권을 철폐해줬다는 거예요. 철폐. 다만 뭘 제외하고 유기전, 비단, 무명, 삼배, 모시, 어물, 종이 등을 하는 유기전을 제외. 이거는 이제 나라에 바쳐야 되니까 이런 거는 빼고 제외하고 나중에 이제 갑오개혁 때 이제 이것도 없애는데 자 시전 상인들이 갖고 또 금난정권 없으니까 누구나 다 와서 상인들이 와서 장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바로 신해통공. 이게 바로 정조의 큰 업적입니다. 신해통공. 그 다음에 이제 규장각과 신해통공. 자, 그래서 구금해. 이게 이제 규장각이죠. 규장각과 신해통공.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정조의 업적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대동법 시행한 게 이제, 누구때요? 광해군 때입니다. 시행은. 균역법, 탕평제 균역법 하면 영조입니다. 영조. 그렇죠. 계약조. 이런 것들이 이제 세종대왕부터 시작됐죠. 직전법 실시 세조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7번. 박규수에게 전하기 어쩌고저쩌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면서, 구별하라라고 했으니까, 자, 바로 박규수가 건의한 게 바로 이겁니다. 임진삼 뭐냐면요. 1862년에 바로 이제, 임진년이다. 그쵸. 그래서 이때가 바로 이제
바로 진주밀란이 일어나요. 진주밀란이 일어나요. 자, 진주밀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삼정이정청을 건의하게 됩니다. 삼정이정청을 건의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 여기서 가서 보니까 안엑사로 가서 보니까 삼정이 가장 큰 문란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토지에 관한 거, 군포에 관한 거, 그다음에 환고에 관한 문제가 제일 컸다는 거야. 이거를 빌려주고 조금만 빌려주고 엄청나게 뜯어가고 이렇게 글자를 모르는 백성들을 갖다가 우려먹으니까 10배, 20배, 100배까지도 받으니까 이제 열받은 진주 밀란 일어나는데 임술련에 이제 진주의 농민들이 이제 반란 일으켜가지고 크게 이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환곡을 건의하게 된다. 그러니까 환곡이나 전정, 군정, 환곡에 대한 시정을 건의했다. 이정, 바로게 잡는 거죠. 시정을 건의했다. 누가? 박규수가.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원 김홍도 하게 되는데, 단원 김홍도는 풍속화를 많이 벼타작 그림이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강세왕, 안견의 이제 인왕제색도, 그 다음에, 단호풍정에서 신윤복, 그쵸? 강세왕의 영통 동구도, 이거는 문인으로서 최고봉인 김정희 선생의 추사김정의 세한도가 되겠죠. 답은 요거 2번 풍속화는 바로 단원 김홍도입니다. 김홍도. 자, 단원은 뭐하고? 단원 김홍도. 해원 신윤복, 오원 장승업 이렇게 되는데 3원이 바로 그런 분들인데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서 어쩌고 여기 바로 이제 기록에 빠진 것이 많다. 그래서 쓴 게 바로 와우, 어려운 게 나왔네요. 그죠?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삼국기로 되고 자치통감. 요거 통감을 한 게 바로 이제 동국통감이 됩니다. 동국통감. 그 다음에 요런 걸 해가지고 이제, 해서 괴이하다. 신기로운 걸 썼다는 거예요. 이게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 그리고, 자, 요거는 고씨. 그쵸? 발해를 세웠다는 거죠. 고씨가 망하고 이제 대씨가 돼가지고, 발해를 세웠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씨가 해가지고 남국시대라고 최초로 한 게 이제 발해고라는 책이다. 이건 조선왕조 후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조선 전기. 요거는 삼국사기가 가장 먼저죠. 그래서 가다나라가 되겠습니다. 가다나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교사관이니까 기전체형식으로 서술한 게 바로 이 삼국사기가 되고요. 불교사를 주문하는 게 바로 이제 삼국유사가 되는 거죠. 사초와 시정기록은 조선왕조 실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편년체로, 정리한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국통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발해보니까 아니겠죠. 답은 기업과 디귿. 삼국사기가 삼국유사만 맞습니다. 2번이 맞겠죠. 자,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